자, 14번부터 자동 유형 바로 풀어보자.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주어져 있고, 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2 얘들아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와 있지. 그리고 ax의 값이 x a제곱보다 네. A 제곱보다 이제 커나 같을 때, 요 이야기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이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뭐가? X의 개수가 몇 개래? 네 개래, 네 개. 어떻게 보지 말자. 얘들아, 한번 봐봐.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요걸 만족시키는 A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A의 값.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건 이 부등식의 연립부등식의 해가 몇 개라는 네 개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상황을 먼저 한번 풀어보자고. 그럼 봐봐. 이 부등식을 빨리빨리 인수분해해서 풀어제끼면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결론. 이제 이 정도는 바로바로 풀어야지.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얘들아 5보다 작니? 2보다 작은 결론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수직선상 그려. 막 부등식 해석하기 힘들면 수직선상에서 얘들아, 뭘 만족시키는? 요 1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값, 정수 x의 값을 다 써봐. 어렵게 보지 말고. 한번 써보자. 5부터 이 마이너스 4가 있겠고, 마이너스 3이 있겠고,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리고 1까지. 얘가 이제 후보들이야, 후보들. 근데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 후보들이 몇 개니 지금? 오케이, 6개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니? 이 부등식 역시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선생님, 이 6개에서 몇 개로 줄여야 돼? 4개로 줄게 되는 a의 값을 구하라는 게. 잘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요 A의 값이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요 A의 값은 실수란 얘기거든. 그냥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해. 실수는 부호가 있는 거야, 부호가. 실수의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대소관계 판별할 수 있겠대. 그래서 부호가 존재한다라는. 그러면 이 실수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단 하나를 만족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양수, 영, 음수. 그럼 제일 좀 쉬운 거. 보이는 거 보니 0. 요 경우 한번 체크해 보자니까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해석하는 그런 연습을 해줘야 되더라. 그래서 만약에 A 값이 얼마라면 0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봐봐. A에다 그냥 0 대입해. 0 대입하면 0은 0보다 커 나갔습니다. 즉, X의 값이 어떤 값이 되든 간에 이 부등식은 항상 참이거든. 그러면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래.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뭐가 나오는데 모든 실수가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교집합시키면 이 정수 6개가 나온단 말이지. 여기서 무슨 생경돼? 나는 4개가 필요하거든.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어려운 해석 아니야, 얘들아. 그럼 두 번째는 a의 값이 자, 양수일 때 한번 얘기해보자. a의 값이 양수야. 0이 아니래. 그러면 양변 a로 나눠도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서 a로 양변 나누면 x의 값은 뭐보다 크니? 뭐보다 커 나갔니? a보다 커 나갔다는 이 부동식의 해가 나온다. 그게 뭐가 돼야 돼? 내기가 돼야 돼. 양수보다 커 나갔대. 근데 내기가 돼야 된대. 한번 생각해봐. A가 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A가 문제에서, 그래서 정수라고 주어져 있으니, 자, A가 될 수 있는 정수는 뭐가 되겠니? 예, 양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겠대. 그러면, 그래봤자, 요렇게밖에 안 된다고. 양의 정수는 자연수니까, 얘들아. 그럼 몇 개 존재하는 거야?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얘도 당연히, 무슨 나오지? 왜? 네 개가 필요하거든. 끝났네. 그럼 어떤 경우만 해석해 주면 돼? 마지막 세 번째, A의 값이 음수라면, 양변, A로 나누면 음수로 나누니까 부동의왕이 바뀌어져. 그러면 X의 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A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자, 이제 카운팅만 해주면 돼. A가 정수인 건데, 네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역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해 주면 되겠지. 그럼 요 A 값은 등호를 포함하니까, 오케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요 부등식을 만족시켜서 교집합, 공통 정수, 속하는 공통 범위를 구해버리면 A가 얼마라는 사실을 마이너스 1이라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성립. 그래서 의외로 단순한 얘기였어요. 애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따위 생각을 못 한다는 소리지. A 음수라고 있거든. 음의 정수인 거예요, 음의 정수. 그래서 이 해석은 많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어, 얘들아.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어 15번 문제. 15번 문제도 많이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었어, 얘들아. 근데 이제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자, 요식,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래. 항등식의 개념이 뭐라고? x의 값에 내가 아는 모든 실수의 값을 대입해도 이 등식은 항상 참이라는 이야기니까. 잘 생각을 해봐. 그래서 x에다 뭐만 대입할 거야.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싶어요. 왜? 요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좌변에 마이너스 2 구하면 어떤 값이 뿅 나오겠고, 우변에 마이너스 2 대입해보니까 px가 날라가 버려, 얘들아. 의미 없는 얘기야, 의미 없는 얘기. 되니? 아니면 여기다 마이너스 2 해서 뭐 요 값을 구하고 요 값을 구해서 a의 값을 유추할 수도 있겠지, 물론. 뭐 생각을 해봐. 근데 a의 값을 구했더라도 얘들아 이 결과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는 없어. 어떤 새끼 때문에? 요 새끼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얘가 지금 0이 되게 만든단 말이야. 그 이런 해석의 문제는 아니구나. 아, 적당히 어떤 값을 대입해서 해석하는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일단 해야 돼. 그럼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너무 감사하게 이 좌변의 식이 주어져 있어, 좌변. 이 좌변을, 지금 요거 봐봐. 뭘로 나눈 거니? 그래, x 플러스 2라는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나눴다면 우리 나머지 정리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 때는 뭐가 나와주면 땡큐인데. 그래, 상수. 얘가 나와줬으면 땡큐인데, 봐봐, 이게 상수냐고, 아니라고. 그럼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자. 아, 선생님, 요 좌변이라는 방식을 x 플러스 2라는 1차식으로 나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px가 몫이다라고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이해가 나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즉, 다시 해석을 해주면 ax가 한 번 더 나눠진다는 소리야. 누구로? x 플러스 2로 나눠진다는 소리야. 그것만 조작해주면 문제 끝나요. 자,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우변 정리할 거야. 우변의 값이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px가 아니야, 지금. 왜냐하면 얘가 5로 더 나눠지기 때문에 x 플러스 2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럼 한번 조작해보자. 뭔지 몰라. 근데 a가 있고 x 플러스 2랑 인수를 가져요. 나누어진다라는 거 인수를 갖는다는 소리니까. 그럼 여기 이 식과 같아지려면 ax 나오고 쓸데없는 애가 하나 튀어나와. 그 쓸데없는 애가 뭐니? 그렇지. 마이너스 2 a가 나오겠지. 한마디로 쓸데없는 이해가 나오니까 없애야 된다는 거. 자, 이제 한번 해석해 볼게. 자, 봐봐. 이제 우리가 열심히 얘기했던 나머지 정리에 관한 해석인 거야. 즉, x 플러스 2라는 요 1차식으로 나눴더니 이제 몫은 px 플러스 a라는 게 얘가 이제 몫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가 누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2a라는 요 값이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다 끝났어. 왜? 내가 구하고자. 내가 이제 관심이 있는, 내가 필요한 건 뭐니? 나머지가 아니야. 누구? PX에 관한 정보. 즉, PX 플러스 A라는 요 몫에 관한 정보야. 잘 생각을 해보라고.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몫이 중요한 거야. 그럼 얘들아, 이 강식 친절하게 다 주어져 있어. 몫을 알고 싶어. 그럼 굉장히 강력한 정리가 뭐있니? 몫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리가? 그렇지. 조립제법이었다고. 이 문제는 조립제법 문제야. 자, 3차, 2차, 1차, 상수. 어떤 값으로 조립제법? x 플러스 2라는 이 값으로 조립제법이니까 마이너스 2로 시작해보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6이 나오나? 9가 나오고. 마이너스 8이 되어서 오케이. 나머지는 얼마란 소리요? 마이너스 20이라는 소리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아, 선생님, 몫이라는 요 방식은 어떻게 이야기되니? 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라 표현될 수 있고요. 나머지가 뭐가 된다는 소리니?
잘한다. 그렇지. 마이너스 20 된다는 소리야. 끝났네. 아, 나머지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거든.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이 뭐야? 아, a 값은 10입니다. 라는 이 얘기를 먼저 찾아야 돼. 애들은 그렇게 얘기해.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0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구해도 돼. 상관없어. 근데 한 큐에 그냥 끝내버리자고. 그럼 얘들아, 우리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요 몫에 관한 정보, 즉, px 플러스 10. 요 몫에 관한 방식이 어떻게 정의된다고?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라는 값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끝났네. 자, p의 마이너스 2. 요 값을 구해보자고.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가 나오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6. 근데 여기서 얼마 빼야 돼? 그렇지. 10 빼야 돼.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이 소거돼서 결론은 9입니다. 라고 잘 얘기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제 16번 문제 얘들아. 자, 16번 문제도 함수에서 많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는데 헷갈릴 수는 있겠다. 자, 정의역 x의 값이 주어져 있어. 0보다 커나왔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 영역 안에서 요 얘기가 가장 핵심이야. x에서 x로의 대응. 즉 1대1 대응이라고 주어져 있다는 소리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한마디로 이 대응이 되는 치역이 결과값은 x가 돼야 돼. 요 결과가 나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으로 막 어떤 수식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얘들아, 그래프 하나 그리면 끝나. 자,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Y축이 있겠고, X축, X축이 있다 칠게. 이 원점.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0부터 4까지니까, 이렇게 놓을까? 여기가 이제 4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얘들아, 명확히 주어져 있는 거.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확실히 그릴 수 있는 거. 그게 누구야? 요 구간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확실히 보인다는 소리야. 이걸 한번 그려보자, 우리가. 3, 4 경계 포함해. 그럼 메꿔야 돼. 3 대입하면 0 나오고, 4 대입하면 1이 나올 테니까,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값이 만약에 3 이렇게 있다 치자. 3 대입하면 얼마? 0이래. 그럼 여기 구멍이 이렇게 메꿔지면서, 4를 대입하면 1이 나오니까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면서 중요한 건 여기 구멍이 이렇게 메꿔진다는 사실이야. 당연히 이 함수값은 요 치역의 결과값은 0부터 1까지 메꿔진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여기 요 구간에서의 치역에 대한 정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0보다 커 나왔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 구간만 딱 채워지는 거야. 그럼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한마디로 여기 0보다 커 나왔고 3보다 작으냐 이게 제일 중요해. 3보다 작은 경계가 포함 안 돼. 이 구간에서는 함수값이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충족시켜줘야 돼.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런 상황, 이런 상황. 그러니까 4의 값이 될 거야. 자,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럼 문제는, 요 0보다 커나고 3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 함수값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존재하는데 뭐 어떻게 존재해야 돼? 구멍이 뚫린 채로 존재해야 된다고. 한마디로 이 값이 존재하려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거나. 치역의 결과값이 얘들아, 요 값을 다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여기가 구멍이 채워진다면 1대1 대응에 그건 만족 안 한다고 얘들아. 1대1 대응은 그냥 정말 직관적으로 요렇게 잘랐을 때 교점 하나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구멍 메꿔지면 이렇게 자른 교점 두 개 나오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그 조건에 모순이 돼버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한번 해석을 해보자. Y축 대칭인 2차 함수라고, 2차 함수. 위로 굴러 아래로 굴러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잘 생각을 해보자. 0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3까지는 아니야. 3보다 작은 요 구간상에서 함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고민을 정말 잘해야 돼. 근데 시작 값이 지금 x는 0을 포함해. x는 0을 가지고 있어. 근데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요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또 모순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이 중복되거든. 잘 생각을 해야 돼.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서 A의 값이 부호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런 거 파악하지 말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버리라는 소리야. 뭐, 여기서부터 0을 대입했을 때 B가 나오는데 그 B의 값은 1이 아니라는 소리야. B의 값이 1이면 큰일 나. 왜? 얘랑 중복되니까. 1대1, 1대1이라는 관계에 만족 안 한다. 따라서 우리 무슨 얘기해야 돼? 한세 그래프는 요렇게 주어져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감소하면서 구멍이 이렇게 뽕 하고 뜨죠. 그럼 봐봐. 1대1 대응을 만족하겠네. 요렇게 계속 고조선 그렸을 때 교점 다 하나씩 나온 거. 그리고 치역의 값이 어떻게? 0부터 4까지 다 존재하겠지. 그게 x와 동일하다. 끝났다. 자, 그래서 대입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과값이 1인데, 3을 대입했을 때는, 3을 대응시켰을 때, 즉, 9a 플러스 b의 값이 1이어야 되고, 0 대입했을 때, 오케이, b는 4가 나서 문제가 끝났어. 자, 결론. 따라서 b의 값은 얼마이면서 4이면서 a의 값을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9a 요 값이 마이너스 3을 만족시키는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 자, 문제에서 뭐 구하래? 함수값 구하래. 옆에. 왜냐면 1은 요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일단 봤을 때, 그냥 f1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나는 뭐만 구하면 된다? a, b만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a, b 결정하는 과정을 그냥 그래프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프 해석은 그만큼 전국연합에서 엄청 중요한 거야. 뒤에 또 그래프 해석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프 해석, 이게 이제 최고, 이제 그래프 해석이 복잡했던 문제가, 30번. 30번. 어쨌든, 그래서 F1의 값을 빨리빨리 구하면 F1의 값은 얘가 A 더하기 B의 결과값인 거고, 그 결과는 얘네, 어디 갔니? 얘네 두 개 합이니까, 3번에, 뭐가 나오지? 3, 4. 어디 갔니? 얘랑 이제, 더하라는 문제니까, 7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론을 찾으면 됩니다. 17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얘들아. 자, m 더하기 n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야. m 더하기 n의 최소값. 근데 이제 이 등식은 이 가라는 조건이라고 주어져 있고, 얘들아. 이 나라는 조건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 자, 그래서 이 가라는 조건과 나라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허수 제트가 존재한대. 허수 제트가 존재합니다. 자, 핵심의 개념은 얘들아, 가야 가. 가를 곰곰이 한번 살펴보니까, 자, x의 값이 허근을 갖습니다. 라고 한번 판단해보자. 즉, 요 의미는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 자, 요 2차 방정식에 두 허근이 존재하거든. 그 두 허근이 z와 z 다라는 사실은 그닥 어렵지 않을 거라고. 이거 다 배웠잖아. 그래 공식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닌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근의 공식이 뭐니? 참. 자, x의 값은 2a분의, 즉 2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마이너스 4 n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당연히 이 값이 음수니까 이제 혹은 나올 테겠지. i로 이제 표현이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한 근이 z라면 또 다른 하나의 근은 혈내 근이 된다. 혈내복소수. 문제 끝나. 아,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니? 요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근의 합이지. 막 두고두고네. 두근두근 하잖아. 어쨌든. 그 근과 계사의 관계에 의해서 얘들아, 마이너스 m의 값은 얼마? 이제 8인 거야, 8. 오케이. 따라서 결론 첫 번째. 실질적으로 m의 값이 마이너스 8로 고정된 값이라는 걸, 일단 찾아줘야 된다고 얘들아. 근데 뭐래? Z라는 건 허근이래. 허근. 그럼 조건이 뭘 만족해야 돼? 여기 써놨잖아. m제곱 마이너스 4n이 0보다 작아야 돼. 근데 m의 값은 마이너스 8이야. 그럼 전체 제곱하면 88에 64. 마이너스 4n의 값이 오케이 0보다 작아지게 되는 4n의 값은 뭐보다 크니?
60, 4보다 커요, 선생님. 빨리빨리 4로 약분시키면 n의 값은 뭐보다 큰 거야? 10, 6보다 이제 크게 되겠지. 끝났네. 아, n의 값은 문제에서 뭐라고 줘져 있니? 두 정수 mn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잘 될 거라고. 양의 정수니까. 따라서 n의 최소값 17이 되겠지. 즉, n의 이제 최소값. 이것이 17이 되겠네. 끝났네. 그래서, 뭐야, n의 값, 최소값, 그리고 마이너스 8은 고정. 따라서 m 더하기 n의 최소값. 이 값은 더합값, 뭐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뭔진 모르겠으나, m 더하기 n의 최소값, m 더하기 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m과 n은 정수라고 주어져 있어. 얘들아, 어떤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는 그 문제의 가장 핵심은 요 m과 n, 즉 한마디로 결론 m 더하기 n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범위. 근데 어떤 범위를 구해야 되냐면, 여기선 정수가 아닌 뭐 실수라고 주어져 있을 때 등호를 포함하는 그런 부등식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허물의 존재성이니까 판별식 D,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툭 튀어나오면서, M과 N의 관계보다는 M의 값이 이제 고정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찾아야 된다고. 한번 고민해 보자, 얘들아. 자, 이제 18번. 그 18번 문제 이제 어떻게 보면 14번부터 출발해서 15, 16, 17번 이 네 문제까지는 그냥 어렵지는 않았어요. 얘들아. 조금만 이제 집중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는데 18번에서 헉 했을 거야. 왜냐하면 이런 명제 조금 생소하긴 했을 것 같아. 선생님 느낌에. 그래서 이제 18, 19번이 살짝 이제 헉 하는 문제. 20, 21번 문제는 거지. 아직 우리가 연습할 때는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좀 생각을 했을 때 17번까지 딱 풀고 18번 딱 보고 이번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럼 바로 어디로 넘어가야 돼? 그렇지. 26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그런 전략을 좀 잘 세워놔야 돼, 얘들아. 자, 어쨌든 이 문제를 좀 해석을 해볼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P, Q 조건 주어져 있고 P면 Q이다. 그리고 P이면 낙Q이다. 이게 모두 참이다라면 너무 잘 풀었을 거예요, 저희들. 근데 모두 거짓이래. 여기서 혹하지. 뭔 소리인가?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해석하기 전에 얘들아, 해를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해볼게. 얘는 5 곱하기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부등식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와서 얘들아 나와서 x의 값의 범위 구해보자고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고 x의 값은 뭐다? 그렇지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얘가 q라는 진리집합이지. 자, p라는 진리집합도 얘도 봐봐. 절대값의 의미가 뭐니?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다인 거야. 즉, 다시 얘기하면, x-k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커 나왔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만 해주면 끝나지 뭐. 잘 생각을 해봐. 따라서, 양변 K로 정리하면 K-2보다 커 나왔고 X의 값은 K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진리집합 P가 나오겠지. 그래. 그럼 얘들아, 요 조건은 변화되는 조건이고 요 조건은 고정된 조건이라고. 그럼 얘네 두 개를 한번 그려보자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일단 얘부터 해석을 해볼게. 자, 1번 조건. 자, 첫 번째야. 자, P명 Q이다가 거짓이다라는 건 너무 어려워, 얘들아. 그래서 참이다라는 걸 먼저 구해볼게. 자, 그러면 이 수직선 상황에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고 선생님 5예요. 그러면 지금 Q라는 이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고 5보다 작거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 요게 지금 어떤 진리집합? 그렇지. Q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여기 다 이렇게 뭔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뭐 얘기해줘? Q라는 얘가 P죠. P라는 요 진리집합. 얘를 봐봐. 얘를 이렇게 봤을 때, 요 안에 다 들어가면,
요 안에 다 들어가는 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참이 되거든, 참.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려면 지금 그림상 요래 요 값이 k-2가 되겠고 얘가 k 플러스 2가 되면 충분하거든 얘들아. 그럼 이거 명확해진다 얘들아. 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요.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요 값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라는 이 조건을 뭐 3으로 절대적으로 참으로 만드는 그 k의 범위를 먼저 구하자고. 그것을 뭐 해주면 돼? 부정해주면 된다. 한번 생각을 해봐. 자, 그럼 봐봐. 요 조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요 조건과 요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한번 체크해보자. 이항시키면 K의 값은 뭐보다? 그치? 1보다 커나 없고, 그리고 요 값에서 K의 값은 작거나 같아. 뭐보다?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P이면 Q이다를 3으로 만드는 그런 K의 값들이야. 그럼 그거 부정하면 되잖아. 부정하면. 거짓으로 만드는.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 K는 1보다 크거나 같은데 부정을 취하면 1보다 작다야. 그리고를 부정시키면 또는이 되겠지. 그리고 요 값을 부정하면 K는 뭐보다 크니? 3보다 큽니다. 요 조건을 먼저 찾아보자고. 오케이. 이 조건들이 무슨 이야기? 1번. 즉, 1번. 요 명제를 거짓으로 만드는 K의 값의 범위라고. 자, 그럼 얘도 봐봐세요. 얘도 그대로 할 거야, 그대로. 자, 나 Q라는, 자, Q의 여집합이니까 한번 체크해볼게요. 그 값은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 요 값이 이제 5라고 이렇게 나오고, 나 Q라는 요 진리집합은, 조심하자. 구멍이 뚫려. 얘도 마찬가지. 요렇게 구멍이 뚫리는 상황이야. 요 범위 안에 누군가, 요 값이 흉 들어가야 돼. 그게 요 조건을 뭐로 만들어주는, 3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 되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얘기해 주는 거야, 얘들아? 얘가 항상 요 값보다는 크잖아. 너무 당연하지? 그러면 요 k 플러스 2가, 선생님, k 플러스 2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왼쪽에 있어야지. 그러면 요게, 요렇게 경계를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어디 갔냐? 조건이 나오겠죠. 요 값이 k 마이너스 2가 되겠군요. 구멍이 됐거든. 요거 이제 그럼 속 들어가네. 그 참이 된다 저게. 혹은 여기에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값, 요 값이 k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구멍이 메꿔지면서 요 값이 k 플러스 2라는 요 상황만 이제 보면 돼. 이렇게 보면은 Q의 여집합에 이제 포함이 돼. 둘 다 참으로 만든다는 소리거든. 자, 그럼 이 얘기 한번 해보자. 요 값은 얘랑 작아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같으면 안 돼. 여기 경계가 없으니까. 따라서 결론. 첫 번째. 선생님, K의 값은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또는 요 값에 의해서 요것만 만족하면 얘는 자연스럽게 만족하니까 의미 없다고 했다. 따라서 K의 값은 뭐보다 크니? 그렇지. 7보다 큽니다. 그럼 우리 이 이야기를 뭐 해줘야 돼? 부정을 취해줘야 얘를 만족하지 않는 K. 한마디로 찔끔찔끔 삐져나온다는 소리야, 얘들아. 완전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오케이. 따라서 요 조건을 부정 취하면, K의 값은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커 나왔다. 그리고 K의 값은 뭐보다 작거 나왔니? 그렇지. 7보다 작거 나왔습니다. 라는 요 범위를 구해. 그래서 우리 뭐 얘기해야 돼? 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왜냐면 둘 다 동시에 거짓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거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얘들아, 굳이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이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커 나왔고, k의 값은 뭐보다? 7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k? 정수 k야, 정수 k. 그거 써봐. 잘 안 보이면 써봐.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거를 무조건 또 얘랑 교집합 시키려고 막 하지 말고 그냥 써. 0, 1, 2, 3, 4, 5, 6, 7까지. 이렇게 일단 써. 한마디로 지금 선생님 무슨 짓거리 했니? 요걸 만족시키는 정수 다 찾았어. 그 중에 제끼자고. 뭘 제껴? 아, 얘 혹은 얘를 만족시키는 K의 값만 잘 구하면 돼. 그럼 K는 1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은 애들 다 선택해. 요래 다 선택했지. 그럼 K는 3보다 커야 된대. 그럼 요래 요 값을 선택해주면 다 구한 거라. 그래서 요런 K들, 요 노란색 물결 표시한 요 K들은 요 두 가지의 명제를 거짓으로 만드는 K 값이라는 소리야. 뭐래? 다도하래. 자, 더해보자. 자, 요 값. 어디 갔니? 요 값 더하면 마이너스 4 쏘고. 그리고 마이너스 2랑 얘랑 계산하면 이제 3이 나오고, 9 나오고, 더하면 16이라는 결론을, K의 총합이 16이라는 결론을 잘 낼 수 있겠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19번 문제야. 얘들아, 그 전에 속보. 지금이 정확히 8시 반이거든. 지금 방금 선생님 중급 컷으로 확인했는데, 수학 어려웠나 봐. 1컷이 80? 지금 현재로 80? 이게 이제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우리 기대하자, 얘들아. 내려가라고 기대하자. 2컷은 지금 70 떴거든? 미친 듯이 기도하면 돼, 우리 얘들아. 우리, 그 기사회생 할 수 있어. 괜찮아. 어렵긴 했지.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 4점짜리 유형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몇 번이니? 그래. 20번, 21번, 29번, 30번. 이거 우리는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거 풀면 죽는다는 소리야, 얘들아. 그게 돼서 킬러 문제야, 킬러 문제. 어쨌든. 얘는 이제 양보하자. 그 아이들한테 양보해줘도 돼. 괜찮아. 아직까지 우리 이 문제를 연습할 때는 아닌 것 같아. 다만, 선생님이 이제 바라는 건 4점짜리 유형 중에서 14번부터 어디까지? 19번까지는 가지고 와줘야 돼. 주간 섞이는데 이건 풀어야 되고, 플러스 26번부터 얘들아, 26, 27, 28번까지. 얘만 가져와도 충분히. 이게 이제 4점짜리 문제였다고. 그럼 이제 2, 3점짜리 다 푼다는 가정에서 얘들아, 이거 다 가졌어. 한마디로 이 네 문제 이거 다 맞았어? 오케이, 84, 1컷 안 졌어. 나 1컷 안 졌어. 희망을 갖자.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왜냐면 요 안에서 살짝 어렵다, 해석 좀 힘들다, 18, 19번, 지금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18, 19번이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고. 이번에 봤지만 26에서 28, 26, 27, 28, 요 세 문제에서 수면 조합 문제가 나왔는데 그건 많이 막 어렵진 않았다고 얘들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적당히 해석해주면 금방 나오는 문제. 해볼만 하다니까? 1등급 해볼만 해. 별로? 그래, 그럼 2등급. 2등급. 얘들아, 70점. 70점이 2등급 컷이야. 더 내려가기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미션 스쿨, 기도하자. 그분이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천천히 가면 돼. 19번도 봐봐. 이런 문제 보면 애들이 혹한단 말이야. 선생님도 그래, 맞아. 뭔 소리지? 이렇게 움찔할 수 있어. 근데 봐봐, 얘들아.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스파 A의 개수를 구하래. 그 다음에 우리 뭘 봐야 돼? 이 조건 보는 거 아니야. 뭘 봐야 돼? 보기를 봐야 돼. 씨알알라들아, 보기를. 보기를 보면 3개, 4개, 5개, 6개, 7개야. 그 말의 의미는 해줄 수 있다는 소리야. 이 집합 A의 개수가 막 되게 많아. 두 자릿수야. 막 24개 막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규칙을 통해서 뭔가 찾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집합 A의 개수 이게 보기를 보면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야. 3보다 커나갖고 7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 세 개의 조건 중에 제일 그나마 우리 눈에 익숙한 조건. 그래, 얘야, 얘. 네 개야, 네 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 된다고. 또 두 번째 익숙한 조건. 얘지 뭐 얘. 누구 안 보이니? 그래. 6개 보이잖아, 6개. A는 0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해. A라는 집합에는. 그 나머지 이제 0이 아닌 3개의 원소만 잘 찾으면 돼. 근데 우리는
요거는 봤잖아, 얘가.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이런 걸 해석하기 너무 어려워. 나도 어렵다니까. 그럼 뭐 하자고? 그래, 대우명제, 대우명제. 대우명제를 한번 써볼게. 스몰 A가, A라는 요집합의 원소라면, 뭐가 만족하니? A 제곱 마이너스 2가 집합 A에 속한다라는 요 조건이야. 선생님, 아직도 네가 무슨 얘기 짓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 가, 여기. 그럼 뭐가 있어야 돼? 0 대입하면 오케이. 0이 A에 속하면 선생님, 마이너스 2라는 요 원소도 A에 반드시 속해야 돼요. 이 결론 일단 내자고. 오케이, 두 개 남았다, 두 개.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속해야 된다고. 그럼 누가? 2가 A에 속하는 거야. 선생님, 재밌어요. 한 번 더 해요. 해. 로테이션. 그치? 2가 나오고, 또 2가 나오고, 또 2가 나오고. 미안해. 로테이션 아니고. 계속 2가 나와. 2 대입하면 2, 2 대입하면 2, 2 대입하면 2.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씨알알라들아. 무슨 얘기야? 뭔지 모르겠는데 A라는 요집합을 하나 구해놨어요. 0과 마이너스 2와 2라는 원소는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니? 이렇게 구해놨더니 NA는 얼마인 거예요, 지금? 사기예요. 뭐가 돼야 되는데?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럼 뭐만 찾으면 돼? 한 개만 찾지. 한 개만. 하나의 원소가 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얘들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결정해서 대입을 하면, 그치, 자기 자신 나와요. 그게 핵심이야, 그게 핵심. 잘 한번 고민을 해봐봐, 얘들아. 그래서 한번 요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 A 제곱 마이너스 2, 요 값에 대해서, 요 값이 자기 자신이 되는 F야. 그치?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뭐 나오니? 오케이, 0이 나와.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해주면 둘, 하나, 마이너스 플러스 괜찮니? 오케이. 따라서 요 값까지 풀어버리면 A는 얼마? 2 혹은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줘야 된다고. 근데 선생님 A2는 이미 구해놨어요. 어려워 얘들아. 그럼 A가 마이너스 요 i를 수록하고 넣어주면 선생님 A라는 요집합은 0과 마이너스 2와 2와 그리고 뉴페이스 마이너스 1 요게 만족하겠지. 어떤 조건을? 이 조건. 만족하면서 동시에 원소의 개수 4개 나오지. 오케이. 몇 개 찾았니? 한 개 찾았어요, 선생님. 한마디로 0과 마이너스 2와 2, 얘는 기본적인 원소로서 존재하는 거고 그 이외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속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독립적인 원소래요. 얘네 세 개는 막 유기적인 원소가 되니까. 한마디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속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가 속하니까 얘네 세 개의 원소는 서로 유기적인 존재지만 마이너스 2를 독립적으로 딱 하나 이제 얘기가 되겠지. 잘 생각을 해봐봐. 근데 문제 보기 봐봐. 한 개 없잖아, 한 개. 그치? 보기 한 개 없어. 이보다 더 많은 뭔가가 있단 말이야, 뭔가가. 그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잘 생각해봐. 요 값이 자기 자신 나오는 건 우리 이미 다 해결했어. 그럼 자기 자신이 아니라 뭐가 되는 여기에서 원소가 되는. 왜냐면 요 중에 하나 만족시키면 계속 요 안에서 막 놀 거거든. 요 값이 아닌 A 제곱 마이너스 2, 요 값이 얘가 아닌, 한마디로 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게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로 갈 거냐면 얘가 만약에 0이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 자, 두 번째 A를 한번 찾아볼게. 선생님, 요 값이 0인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이제 확인. 자, A라는 집합을 어디다 한번 써볼까?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 A라는 집합을 기본적으로 0과 마이너스 2와 2는 속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각각 독립적으로 A1, A2라고 놔버리려고. 그냥 표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없던 거 아니야. 그럼 봐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속해야 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 속해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가 속하면 0이 속해져 있네.
마이너스 루트 가서 하면 0이 속해져 있네. 오케이.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4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생각을 해봐. 그래서 저는요, 요 값이 얼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여기다 한번 써볼까? a제곱 마이너스 2가 2면요, 승리. 그럼 눈치채야 돼.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럼 a제곱이 얼마가 되니? 그래, 4가 돼요.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뻘짓이라고. 원래 있으니까. 그럼 저 이거 2 말고 마이너스 2로 할 거예요. 마이너스 2로 할 거예요. 뻘짓이야. 왜 a 0 있으니까. 생각을 해줘봐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주는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서 결론은 A라는 집합 하나 구해놨고 2개, 3개, 그래서 결론 3개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 해줍니다. 자, 26번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보자. 자, 좌표평에 4점 주어져 있고 얘들아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 이거는 얘들아 그냥 아이 몰라 해석할 필요도 없어. 뭘 물어보는 문제? P 더하기 Q. 그럼 PQ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얘들아. 조건 두 개 주어졌으니까 일단 이걸 써봐. 문장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수식으로 표현해야지. 그래야 해석이 되지 않겠니? 자, CD의 기울기 구해보자. CD가 어딨어? 얘가 CD야. 그러면 X의 값의 증가량 2루트 2분의 Y의 값의 증가량 Q-P가 되어서 이게 음수래 얘들아. 그럼 너무 당연하게 P는 Q보다 커요. 일단 요거 구해 놓자고 얘들아. 자, 나도 요거 있잖아 요거. 그럼 AB의 길이. AB의 길이는 진짜 이거 왜 그래? 나머지도 아니고. 답 나오지? 자, CD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CD의 길이니까 X의 값에 서로 뺀 것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거 맞잖아. 이거 전체 제곱이래. 그럼 얼마 나오니? 그래, 8 더하기. 여기서 여기 빼는 거지? 그러면 Q-P? P-Q로 갈게. 편의상 P-Q로 해도 돼. 전체 제곱이니까. 이 값이, 원래 루트를 씌우는 건데, 이 값이 3이니까 전체적으로 9가 나오네. 끝났네. 아, 선생님, P 플러스 X야. P 마이너스 Q 전체의 제곱. 이것은 1인 거야, 이. 그럼 얘들아, 둘 중 하나지 뭐. P 마이너스 Q의 값이 뭐이거나, 1이거나, P 마이너스 Q의 값이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걸 왜 생각하는데? P 마이너스 Q의 값은 양수인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들아.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PQ에 대해서 P-Q는 얼마인 거니? 1인 거야. 그럼 마지막 조건 또 여기 있잖아. A, D, A, G. A와 D. 얘랑 요래 평행하다 소리 기울기거든요. 이 귀찮아도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X의 값의 증가량분의 Y의 값의 증가량이 되겠지. D의 기울기야, 얘들아. Q-1 이렇게 돼 있대. 요 값이랑 BC의 기울기 x의 값의 증가량 루트 2분의 y의 값의 증가량 P-4 1 같다는 소리거든. 따라서 약분 빨리빨리 해주면 약분되고 자 정리해주면 3P 마이너스 3, 4 12의 값은 Q-1과 동일하겠지. 그래서 적당히 이항시키면 3P 마이너스 Q의 값은 얼마? 0 나오나? 이렇게 계산 잘해야 되는데 틀리면 안 돼. 오케이. 따라서 Q는 3P야. Q는 3P. 지금 Q는 3P니까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어, 뭐가 잘못됐다. 미안. 이거 왜 이렇게 계산했니? 누구야? 야, 여기 아니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 이 씨아달라들아. 자,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오케이, 11 나오겠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요 식과 얘들아, 어디 갔니? 요 식을 연립해서 풀어도 되는데, 뭐 그러시든가. 근데 이 식을 굳이 다시 쓰면, 요 식을 굳이 다시 쓰면, 2p 더하기 p 마이너스 q, 요 값이
11인 건 거야. P-Q가 1이니까 얘는 1인 거지. 끝났네. 그래서 P의 값은 얼마? 5입니다. P가 5일 때 아무 때나 대입하자. P가 5이면 Q는 4 나오지. 그래서 5와 4 만족하네요. 끝났네. 그래서 P 더하기 Q의 값은 얼마? 그렇지. 5입니다. 라고. 자, 결론을 내리면 되겠네. 자, 27번, 이제, 확률 같은 게 경우의 수 문제잖아.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 좀 귀찮아서 A라는 똑같이 생긴 인형, 곰, 그리고 호랭이, 토끼 뭐 이렇게 나와 있대. 이 8개 중에 5개 선택하는 경우인데 중요한 건 얘네 두 개가 동일하게 생긴, 이제 한마디로 얘들아 이건 좀 기억을 해줘. 순열과 조합에서 정의 자체를 한번 고민해봐. 순열과 조합 우리가 정의란데 순열의 정의, 조합의 정의. 항상 출발이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순서를 나열, 뭐 그냥 뽑는다라는 얘기야.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서로 다른이라는 요 의미인 거야. 요 서로 다른 게 몇 개 있는 거야. 그 네 개입니다, 네 개. 그거에 초점 맞춰야지, 얘들아. 아, 서로 다른 게 네 개가 있는 거야, 네 개. 자,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같은 종류를 두 개, 두 개. 그리고 나머지 한 개를 뽑으면 전체적으로 5개가 나와.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같은 종류,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뽑는다고 얘들아.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이 세 개를 뽑아버리면, 그러니까 하나씩 세 개를 뽑아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하면, 이 요걸 한 묶음, 요걸 한 묶음, 요걸 한 묶음, 요걸 한 묶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요 중에서, 즉, 네 개 중에서 두 개의 묶음을 선택했다라고 칠게. 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요렇게 선택하고, 선생님, 요렇게 선택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만 고르면 되거든. 그럼 여기 네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럼 멍청한 생각하지 말고, 뭐, 둘 중 하나예요. 항상 서로 다른 데 초점을 맞추라고. 그럼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그렇지, 두 가지씩 이제 나오겠지. 이 케이스가 뭐냐면, 같은 종류 두 개, 같은 종류 두 개, 독립된 하나의 종류가 한 개 이렇게 있는 요 경우라고 얘들아.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6 곱하기 2 결과값 이제 12, 12가지가 나오겠고. 자, 얘도 한번 봐봐. 같은 종류를 이제 하나 고르는 거예요. 요 케이스는 지금 뭐냐면, 같은 종류, 두 개,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 다른 종류, 한 개, 한 개, 또 한 개, 이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게 된 케이스라고. 그럼 얘도 봐봐. 어렵지 않게 서로 다른 몇 개의 묶음 중에서, 네 개의 묶음 중에서 몇 개? 하나를 일단 선택하자고.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얘를 선택했어요, 선생님. 그럼 요 6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서로 다른 3개 중에 몇 개? 어디 갔니? 나비야. 서로 다른 3개 중에 3개 선택하면 된다고. 즉, 요 값은 한 가지가 돼. 그러면 결론 뭐니? 요 값은 결론은 16개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아주 단순하게 해결이 되겠네. 순열과 조합 얘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엔 조금 요 부분이 쉬웠네. 한번 고민해 봐요. 오케이, 이제 28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볼게 얘들아. 28번도 이제 4점짜리 중에서 조금 중상? 아니, 모르겠어. 그냥 중이라고 할래. 그냥 21, 21, 29, 30 이게 이제 상난이도고, 예, 중난이도 중에서도 조금 이제 생각해 보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은지 한번 문제 한번 살펴보자. y는 n이라는 유상함수와 이차 함수에 교점이 있겠지. 이런 느낌이야. 아래로 볼록해요, 선생님. 그리고 자연수 n, y는 n. 그 교점의 x좌표가 요런 얘기라고 치자. 대소한 게 분명할 테니까. 그랬을 때 이 절대값이 있다는 얘들아, 절대값이에요. 이 절대값이 나오는 대부분의 거의 한 60%, 70% 이상의 문제들이 절대값을
x를 풀어라라는 해석이 있어. 한마디로 이 안에 있는 부호 결정이라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야. 그거는 좀 인지하고 가자. 즉 x1과 x2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일단 판단해줘야 돼. 자, 그럼 뭐 요식을 한번 해석해보자. 자, y는 뭐라고 했니? 완전 제곱식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로 추계환경식. 요래. 얘가 2요. 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거. 근데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줘야 되겠지. 잘 안 되면 써볼게. 수식으로 x제곱 해를 구할 거야, 해를. 그래서 얘네 두 개 같다라고. 지금 요 값을 n이라고 두고 2차 방정식 구하지 말고, 얘들아. 뭐 그러지 말고, 요 값이 n을 만족시키는 x-2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따라서 뭐가 x 마이너스 x야. x의 값은 뭐로 바뀌니?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인 거야. 근데 여기서 명확한 사실이 있어요. 무슨 명확한 사실? 2 플러스 루트 n은 n이 자연수니까 얘들아 이거 무조건 양수야. 근데 2 마이너스 루트 n은 이게 과연 양수일까? 아니면 음수일까? 당연히 얘들 n이 커지면 음수가 나오겠지.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요 범위, 즉 요 범위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분해 줘야 돼.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 2 마이너스 루트 n. 아니, 뭔 소리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리고 한번 풀어볼게. 자, 이항시키고 양수니까 양변 제곱하면 여기서 n의 값은 뭐보다? 나보다 작아져. 생각을 해보라고. 요 경우에 대해서는 이항시키고 제곱하면 뭐가 나오니? n의 값은 4보다 큰 경우 나오지. n의 값은 4보다 큰 경우.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뭐 상관없어요. 0, 이 값이 0인 n의 값은 뭐 4가 될 테니까. 4를 기준으로 한번 고민해 보자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요 값을 큰 값 x 2라고 두고 요 값을 조금 작은 값 x 1이라고 한번 더 보자.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자, 첫 번째. 선생님, x1과 x2가 모두 양수일 때는 요 부동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봐. 해가 뭐가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둘 다 양수예요? 그럼 이게 x1 더하기 x2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나오니? 2분의 4가 나와서 이거 무조건 2로 고정돼. 다시. 자, x2가 요거 나오고 x1이 요거 나왔어. 근데 x1, x2가 모두 양수라면 이거 두 개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 소거되면서 4가 나와. 그 2로 나눠 이 자연수 나오지.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두 번째 선생님, x1이 만약에 음수이고 x2는 무조건 양수라니까 얘들아. x2는 그치. x는 무조건 양수야. 그렇게 되면 요 값이 뭐로 바뀌니? 요 결과값은 선생님 귀찮아서 한번 써볼게. 2분의 마이너스 x1 플러스 x2로 바뀌고 얘들아. 요 값은 2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 이게 얘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여기다 마이너스 부호 붙여. 마이너스 부호 붙여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소거되면서 누구 나오니? 그렇지. 2 루트 n이 나온다고. 약분하면 뭐? 루트 n. 얘가 대연수예요. 그럼 끝났다 얘들아. 이 말의 해석은 뭐니? n은 완전 제곱수예요. 이렇게 놓으면 된다고. 그럼 역으로 가서 뭐만 해석하면 되니, 얘들아? x2는 양수니까 x1이 양수일 때. 자, x1이 양수일 때, 요 얘기지, 요 얘기. 0이어도 뭐 크게 무리는 안 될 거야. 그치? 그럼 요 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 한마디로 그 n의 값의 범위는 1보다 커나 같고 선생님, n의 값은 4보다 작거나 같고 요 구간상에서는 뭐 어디 갔니? 요 값이 고정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니? x, 헷갈리겠다. 자, 요게 첫 번째야.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요 값이야. 음수일 때, 어디니? n의 값이 4보다 커야 돼. n의 값이 4보다 큰 완전 제곱수를 찾으라면 돼. 이제 뭐 어떤 거야? 어디였니? n이 4보다 이제 큰 n에 대해서
요 n의 값이 완전 제곱수거든, 완전 제곱수. 그럼 n의 값은 뭐가 될 수 있어? 이거 선생님이 5부터가 아니지, 얘들아, 미안. 9부터지, 9, 3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계속 가서 10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지. 쌀이, n의 값이니까 9부터 100까지. 완전 제곱수를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3부터 10까지 몇 개 있니? 8개 있어요, 8개. 여기서 8개가 있어요. 따라서 8개와 4개의 총합, 12개의 어떤 값이? n의 값이. 아이고야,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 좀 상 수준의 문제는 선생님 또 풀이해서 빨리빨리 올려도록 할게. 고생했어, 얘들아.